안녕하세요. 양자역학과 테트레이션의 상호 관계를 발표를 맡게 된 권민정입니다. 우선 테트레이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산의 종류는 더하기, 곱하기, 지수연산, 그리고 2의 여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연산이 있습니다. 더하기는 원래 의 수 A에 1의 비만큼 더한 것, 곱하기는 더하기의 반복, 지수연산은 곱하기의 반복, 테트레이션은 지수연산의 반복입니다. 테트레이션이란 테트가 그리스어로 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말로 바꿔주면 4차 연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이퍼 연산의 일종으로 하이퍼 연산이란 반복하여 확정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는 하이퍼 연산자의 반복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것, 아까의 지수연산의 반복이라는 것이 테트레이션이 하이퍼 연산임을 뜻합니다. 테트레이션을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에 당하는 수는 원래 공식을 이용해 복소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테트레이션은 무한 급수를 풀 때와 마찬가지로 무한하니까 만약 x가 x의 무한 테트레이션을 지수로 가질 때 수렴하는 값을 y라고 하면 x는 y를 지수로 가지는 꼴이 되고 이의 값이 y가 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 테트레이션의 값이 수렴이 되는지 발산이 되는지를 검은색 점과 하얀색 점으로 찍었을 때 플랫 구조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중 양자는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률로 나타내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가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의 특성 때문에 여기서 양자가 위치할 수 있는 장소는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여고 1학년 4반 학생들은 영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움직이며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학년 4반 2번이 내일 목적에 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이런 의미로서 위치가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테트레이션의 연산을 보면 알겠지만 테트레이션을 했을 때 배산하는 수, 예를 들면 3을 보면 3, 27, 7조 6200 얼마의 갑자기 큰 수가 나옵니다. 또한 보호 모형에서 전자가 궤도를 뗄 때 불연속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양자 도약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양자역학과 유사하지 않으신가요? 앞에서 테트레이션을 설명했는데 계산을 안 해보면 수업하겠죠? 원래 공식을 통해 테트레이션 당하는 수를 복소수 범위까지 확대한다 했는데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첫 번째, 복소수를 극좌 표기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바꿀 때 코사인과 사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사인과 사인 둘 다 똑같은 값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수를 살려서 값으로 대입하고 1을 지수연산 해주면 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순서수는 각도가 90도이니까 세타에 90도를 넣으면 됩니다. 3a의 무한 테트레이션을 보자면 1태, 2태, 3태, 4태, 5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은 수렴도 발산도 아닌 진동인데요. 무한에서 1을 빼도 무한입니다. 3a를 무한번에 테트레이션 했을 때 값 a가 있고 3a를 무한 마이너스 1한 값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a, b는 서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 확률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첩현상은 양자역학에도 관측됩니다. 중첩현상이란 양자가 서로 다른 상태를 중첩해서 가질 수 있다는 양자역학에서 설명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수의 근거의 고양이,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이민의 유사하나 형태가 다른 것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쿨롱 법칙과 기호사발 법칙, 해밀토니안과 역학적 에너지, 파동역학과 행렬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쓰이는 무수한 공식들이 F는 MA라는 식에서 파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공식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장 필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각 장에서 쓰이는 표현은 다르니까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짧게 설명해보자면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보면 입자를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쿨롱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법칙을 자기장에서 적용한 것이 비호사발의 법칙입니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해밀토니안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역학과 파동역학 이 둘은 서로 동등하다는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테트레이션이 무엇이 유사하다는 것일까요? 수학에서 기하와 대수가 있습니다. 드브로이드 물질파와 같이 방정식들이 그래프의 성분을 이루는 파동과 같고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입자와 같은데 그래서 다른 식이 아닌 테트레이션의 식이 양자역학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미시적인 입자와는 달리 다루지 않는 거시적인 입자인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파장이 짧아져서 파동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미시적인 입자는 파동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수학에서 대부분 다루는 흔한식,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즉 우리 주변의 사물과 같은 것. 그러니까 정사각형 넓이 공식하면 2차식, 정육면적 부피 공식하면 3차식, 1을 거시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반면에 테트레이션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 없기 때문에 1을 미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대부분 다루는 흔한식들이 파동이 짧은 우리 주변의 사물과 같은 것과 유사하고 무한 테트레이션의 식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입자들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과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과환성 때문에 테트레이션을 계산할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계산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1의 오른쪽 결합 법칙, 우결합성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힐베르트 중간 내에서 형태 벡터를 계산할 때 비과환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이는 1차 연산, 즉 앞에서 했던 더하기, 2차 연산, 곱하기에서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것과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과환성의 특징을 가진 테트레이션이라는 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학에서 나타나는 비과원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화환원 반응과 활성산소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1학년 4반 김지혜라고 합니다. 목차는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와 실생활 예시를 알아본 후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활성산소 생성에 관여하는 반응인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산화환원이란 화학의 기본 반응 원리 중 하나로 물질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입니다.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어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의 발효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미생물이 당을 분해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데 효모가 당을 알코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당이 산화되고 효모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산소가 환원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호흡 과정에서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음식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되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화학적 장치인데요.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내부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면요.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나 전기를 생성합니다. 또한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도 수소가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됩니다. 이제부터는 활성산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란 산소 분자가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형태로 세포 내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뛰어나서 다른 분자들과 쉽게 상호작용하여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산소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에 좋지 않은 여분의 산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활성산소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의 종류로는 슈퍼옥사이드 이온,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일산화질소가 있는데요. 슈퍼옥사이드 이온은 산소 분자가 전자를 하나 얻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말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슈퍼옥사이드 이온이 추가적으로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세포 내에서 다양한 효소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를 나타내며 일산화질소는 질소와 산화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활성산소로 생리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활성산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역할로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에서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돕고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생성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병원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 기능 저하와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각종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관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성산소의 원인으로는 자외선, 스트레스, 음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활성산소의 발생을 완전히 피하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또는 폴리페놀이 함유된 음식인 오렌지, 아몬드, 시금치, 딸기 등을 먹어줌으로써 활성산소를 줄여 각종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음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